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력과 박사 후 연구원 최수진입니다. 저는 2021년 F-Years in Human Neuroscience에 게재된 정상청년, 노년 및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의미 판단, 이름 대기 및 산수 과제에서의 행동학적 및 신경생리학적 반응을 비교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발표 논문의 초록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입니다. 언어와 일반 인지 기능은 다소 다른 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지만 과제의 난이도나 복잡도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언어 처리는 주로 좌반구의 IFG와 MTG, 즉 전형적인 언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특히 의미 판단이나 명명 과제에서 강하게 관찰됩니다. 하지만 과제가 복잡해지거나 반응 억제 또는 주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MFG, SMA, ACC와 같은 도메인 제너럴 네트워크도 함께 활성화됩니다. 반면 수학 연산처럼 언어와 무관한 일반 인지 과제는 SMG, AG, IFG 등 양측의 전두엽 및 두정역 영역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어증 환자의 경우 좌반구 손상 이후 언어 회복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첫째로 손상된 부위 주변인 영역에 재활용을 하거나, 둘째, 우반구의 동질 영역이 대체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 또는 셋째로 언어 전용 네트워크 외에도 도메인 제너럴한 네트워크를 보상적으로 재조직화하여 회복에 기여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회복 경로는 환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에프니얼스와 같은 도구를 통해 그 차이를 정량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에프니얼스를 활용하여 건강한 집단과 실어증 환자의 언어 및 일반 인지 처리 시 뇌 활성화 패턴을 비교하고자 했습니다. 사용된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언어 처리 과제로는 의미 자질 판단 과제, 그리고 명사 이름 대기 과제가 포함되었고, 일반 인지 처리 과제로는 수학 연산 과제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헬티 컨트롤 집단을 청년군과 노년군으로 나누어 각 연령대의 전형적 활성화 양상을 파악한 뒤 이를 실어증 환자군의 뇌 활성화 패턴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fMRI 연구가 갖는 제한점인, 즉 운동 제한 또는 소음, 생태적 타당도 부족 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에프니얼스 기반의 연구가 실제 임상 및 치료 모니터링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정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에프니얼스 분석에서 손상 부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숄트 세퍼레이션 회귀 적용, 그리고 GLM 기반 HRF 모델링과 같은 방법론적 개선을 함께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에는 청년층 24명, 노년층 17명, 그리고 실어증 7명의 세 집단이 참여하였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의미 자질 판단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이벤트 릴레이티드 디자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한 번의 러닝은 약 6분간 진행됩니다. 갓 런에서는 실제 그림 15개와 스크램블드 픽처 15개를 무작위로 제시합니다. 각 자극은 5초간 제시되며 자극 간 간격인 ISI는 2초에서 12초, 평균 7초로 설정되었습니다. 과제 시작과 종료 시에는 각각 15초간의 휴식 구간을 포함하였습니다. 리얼 월드 실제 그림 조건에서는 그림과 함께 주어진 의미 자질을 보고 해당 사물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예 아니요로 응답하게 됩니다. 스크램블드 픽처 조건에서는 해당 이미지가 컬러인지 또는 흑백인지에 따라 역시 예 아니요로 응답하게 됩니다. 이 조건은 언어적 처리와 무관한 시각적 판단 과제로 실험 조건 간 대조를 위해 사용됩니다. 참가자의 정확도와 반응 시간은 E프라임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과제는 언어 네트워크와 의미 처리와 관련된 대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 구성 요소로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그림 이름 대기 과제로 블럭 디자인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5분 30초에서 6분 사이이며 한 번의 러닝에 총 70개 문항이 포함됩니다. 조건은 두 가지로 나뉘며 각 조건당 7개의 블럭,
그리고 블록마다 5개의 자극이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실물 그림 조건으로 참가자에게 사물의 실제 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소리내어 명명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스크램블드 픽처 조건으로 명명할 수 없는 형태의 이미지가 제시되고 이에 대해 참가자는 스킵이라고 발화하도록 안내받습니다. 각 블럭은 15초간 지속되며 블록 간에는 4초에서 12초 사이에 ISI가 주어집니다. 참가자의 음성 반응은 녹음하여서 이 오프라인에서 정확도를 분석하였다고 하였고 해당 네이밍 태스크에서는 RT는 주요 분석하고자 하는 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측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 과제에서는 네이밍을 하는 실제 발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FNIRS 데이터 분석 시 말하기로 인한 움직임 아티팩트에 대한 보정 절차를 포함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 과제는 어휘 인출 능력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고 헬티 컨트롤과 실효증 집단의 언어 처리 활성화 패턴을 비교하고자 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상 과제도 마찬가지로 블럭 디자인을 구성하였으며 각 런은 약 6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에는 쉬운 컨디션, 예를 들어 한 자릿수 덧셈과 어려운 컨디션인 두 자릿수 덧셈 조건이 포함되고 각 조건당 4개의 블럭, 총 블록당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블록의 길이는 32초, 블록 간 간격은 10에서 14초의 지털드 ITI가 적용되어서 자극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자극 제시는 두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화면에는 문제가 제시되고 이후 두 번째 화면에서는 선택지가 양쪽에 제시되어 정답을 찾는 조건입니다. 모든 정확도와 반응 시간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자동 기록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입니다. 우선 행동학적 데이터는 각 참가자가 과제 수행 중에 정확도와 반응 시간의 평균값을 구하고 조건 간 수행 차이를 보기 위해 집단별 t-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멘틱 태스크에서는 실물과 스크램블 간의 정확도와 반응 시간의 비교를 하였고 네이밍 태스크에서는 실물과 스크램블드 그림의 정확도만 조건 간의 반응 시간, 평균값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상 과제에서는 쉬운 조건, 어려운 조건의 정확도와 반응 시간을 모두 비교하였습니다. 이처럼 비교 분석을 이루어 여러 번의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우연한 유의성 결과를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절차를 사용하여 다중 비교 보정을 수행하였습니다. FNIRS 데이터 측정은 50Hz의 고해상도로 초당 50번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총 56개의 채널을 사용하였습니다. 광원 소스는 16개, 그리고 24개의 롱 세퍼레이션 디텍터, 그리고 8개의 쇼트 세퍼레이션 디텍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후 이 짧은 거리 쇼트 세퍼레이션 디텍터는 두피 신호를 분리하기 위한 용도로 썼다고 보고하고 있고 정확한 피질 신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각 채널의 위치를 정렬을 하고 같은 뇌 영역을 덮는 채널들을 평균 내어서 ROI별 뇌 활성화 정도를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FNIRS 데이터 분석 절차인데 우선 전처리를 시행을 하고 FNIRS 측정 신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광 밀도가 60dB 미만, 140dB 초과하는 채널은 제거하였다고 했습니다. 이후 움직임에 의한 잡음을 보정하는 등의 전처리를 통해서 깔끔한 데이터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HBO와 HBR 농도 변화를 계산하였습니다. 이후 GLM을 사용하여 자극에 따른 뇌혈류 반응 함수 HRF를 추정하였습니다. 이때는 고정된 함수 모형이 아닌 1초 간격의 연속된 가우시안 함수를 사용해 HRF를 유연하게 모델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ROI 분석 단계인데 참가자별 2개의 런의 평균을 먼저 산출을 하고 해당 ROI에 할당된 채널들을 평균 내어서 ROI별 HBO, HBR 반응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제별로 조건 간 페어드 t-테스트를 실시하였고 다중비교 보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각 과제에서 HBO와 HBR의 변화는 조건 간 차이값을 기반으로 계산하였는데 해당 차이를 평균 내고 과제 수행 중 뇌 영역별 활성화 패턴을 추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틱 태스크에서는 리얼 픽처와 스크램블 픽처 두 가지 조건이 존재하는데 리얼 픽처 조건에서
HBO에 반응해서 스크램블드 픽처의 HBO를 빼서 언어적 의미 처리에 특화된 뇌 활성화만을 추출하고 이 값을 기반으로 ROI별 평균 HBO와 HBR을 계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이 설정한 ROI입니다. 총 8개 영역을 FNIRS를 통해 좌우 반구 측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우선 시멘틱 과제에서는 모든 집단이 스크램블드 그림 조건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정상분에서만 나타났습니다. 픽처 네이밍 과제에서는 세 집단 모두 스크램블드 그림에 대해서 실제 사물의 이름을 명명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수행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산 과제에서는 청년층만 정확도에서 난이도 조건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반응 시간에서는 모든 집단이 쉬운 조건에서 더 빠르게 반응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FNIRS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시멘틱 피처 과제 수행 시에 리얼월드와 스크램블드 픽처 조건 간의 HBO, HR 변화를 뇌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청년층은 좌측 IFG 오퍼큘레리스, PCG, 우측 MTG 등의 HBR 감소의 차이를 보였고 노년층은 좌우측 IFG 전두 영역에서 HBO 증가와 HBR 감소를 함께 보였습니다. 반면 실어증구는 전반적으로 활성도는 낮았지만 좌측 MTG, 좌측 SFG, ASMG에서 HBO와 HBR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우측 전두엽 영역에서의 보상적 활성화의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층은 전형적인 좌반구 언어 네트워크 활성화 패턴을 보였고 노년층도 청년층과는 유사하였지만 우측 측두엽은 오히려 감소되는 영향을 보였습니다. 실어증은 전반적으로 신호가 약했고 우측 전두엽 일부 활성화만 확인되는 패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픽처 네이밍 테스트에서는 청년층은 좌반구의 IFG 트라이앵귤레리스, 오퍼큘레리스 그리고 SMG에서의 HBO 농도가 증가하였고 우반구에서도 IFG, SMG, MTG 영역에서 유사한 활성화 증가를 보였습니다. 즉 양반구 모두에서 의미 기반 명명의 활발히 이름대기 할 때 활발히 반응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청년층과는 유사한 패턴을 보였지만 활성화 정도가 전반적으로 약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어증구는 좌반구에서는 유의한 HBO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우반구 영역에서 HBO에 더 높은 반응을 보인 RAG 영역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좌측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반구 보상 활성화를 했다고 시사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픽처 네이밍 조건에서 청년층은 양측 전두엽, 측두엽, 특히 좌반구 언어 네트워크 중심 영역에서 활성화가 관찰되었고 노년층은 유사한 공간적 패턴을 보이긴 했지만 신호 강도가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이는 연령 증가에 따라서 신경 효율성 감소나 보상 전략의 차이를 시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어증구는 전체적으로 활성화 크기가 감소하고 주요 언어 영역보다는 우측, 비언어 영역의 국소적 반응이 관찰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산 과제입니다. 연산 과제에서는 청년층은 좌반구에서 MFG에서 어려운 조건일 때 HBO가 증가하였고 반대로 MFG에서는 HBR이 감소, IFG 오퍼큘레리스 레프트 MTG에서는 이지 조건에 비해 HBR이 더 낮았습니다. 우반구에서도 어려운 조건에서 특정 영역의 HBO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년층은 좌반구 MFG 그리고 IFG, SMG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HBO가 증가하였고 그리고 MTG 그리고 앵귤러 자이러스에서는 쉬운 조건에서 HBR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반구에서는 어려운 조건에서 HBO가 각각 영역에서 증가하였고 HBR 감소가 확인되는 영역들도 보였습니다. 실어증구는 좌반구에서는 오히려 쉬운 조건에서 더 큰 HBO 반응이 나타났고 우반구에서의 HBO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약해보면 청년층은 양측 중전두 영역, 노년층은 전반적으로 더 넓은 영역에서 활성화를 보이고 실어증은 좌측 손상 보상을 시사하는 일부 반대 패턴을 보였습니다. 연산 조건에서 세 집단 간 활성화 정도를 보여주는 맵입니다. 결론 및 논의입니다. 이번 연구는 FNIRS를 활용해 건강한 성인과 실어증 환자의
언어 및 일반 인지 과제 수행 시의 뇌 활성화를 비교했습니다. 예상대로 건강한 청년층과 노년층 등은 스매틱 피처 판단과 픽처 네이밍 과제에서 좌반구 언어 네트워크, 그리고 연산 과제에서는 양측 MFG와 같은 도메인 제너럴 네트워크를 활성화했습니다. 반면 실업증국은 전체적으로 활성화된 영역 수가 적었고, 대신 비전통적인 언어 영역이나 우방구 보상적 활성화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시멘틱 태스크에서는 좌측 SFG와 SMG, 네이밍 태스크에서는 우측 PCG가 활성화된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영역에서 스크램블, 즉 컨트롤 조건에서 오히려 더 강한 활성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층은 좌측 앵귤러 자이러스, 실업증군은 우측 앵귤러 자이러스를 더 많이 사용했는데, 이는 자동 처리나 과제 난이도 차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실어증 표본수가 너무 적고 자극의 순서가 고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에프니얼스 해상도 한계로 인해서 일부 뇌 영역은 측정하기 어려웠다는 점들을 제한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는 에프니얼스를 활용한 실어증 환자의 언어 신경 기제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향후 치료 후 변화 추적과 실제 상황 기반 언어 과제 연구에 중요한 이론적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